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16화를 끝으로 종영이 되었네요. 마지막 16화는 이 드라마 전체 결말 파트에 해당되는데 여러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5화, 16화에서 표면상 스토리를 이끈 사건은 온라인 쇼핑몰 라온의 고객 정보 해킹과 관련됩니다. 라온의 공동대표인 김찬웅이 태산의 대표인 태수미의 17살 된 아들이자 해킹 방지 전문가인 최상현 군에게 자기 회사를 해킹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 이유는 공동대표로 있는 배인철이 프로그램 개발자 정신을 잃어버리고 오로지 돈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생각했기에 이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였지요. 잘 아는 형의 부탁이고 해킹을 해도 회사가 1억 원의 벌금을 내고 사과문만 홈페이지에 게재하면 아무 문제 없이 끝날 것이라는 말에 최상현 군은 그의 부탁을 들어주어 해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킹한 날짜를 기준으로 법이 바뀌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3천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또한 해킹당한 사실을 안 라온의 고객들은 공동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였는데 그 배상 금액은 3조 원으로서 라온 입장에서는 도산할 수밖에 없는 매우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지요. 더구나 공동대표인 배인철은 회사가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하며 재판장에서 독국물을 먹고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충격을 받은 최상현 군은 엄마인 태수미에게 자신이 해킹했음을 알리고 자수하려고 하지만 법무부 장관 후보에 올라있던 엄마는 그 사실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최상현 군은 자신의 동복누이인 우영우를 찾아가 그 사실들을 모두 말하며 도움을 받으려 합니다. 결국 최상현 군은 재판의 증인으로 나서서 자신이 김찬홍의 부탁을 받아 해킹했으며 고객 정보는 모두 암호화해서 그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음을 증언합니다. 결국 우영우 변호사는 사건 해결에 큰 공헌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등장인물들의 대사 속에 숨겨진 심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태수미의 아들인 최상현 군의 대사에서 엄마, 난 지금도 너무 무섭고 괴로워. 내가 벌 받아서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그렇게 할래. 내가 그런 거잖아. 나 때문에 라온이 망하고 인철이 형이 저렇게 된 거잖아. 엄마에게 고백하고 자수하겠다고 했지만 엄마 태수미는 경찰서는 무슨 경찰서야. 내 말대로 경찰서 간다고 치자. 그럼 그 뒤에 어떻게 될 것 같아? 법적 처벌을 받는 게 얼마나 무섭고 괴로운 일인 줄 알아? 라고 합니다. 아들 최상현 군은 엄마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매우 괴로워합니다. 자신의 잘못하였음을 정직하게 시인하고 그 대가를 받으려고 하지만 엄마는 이를 반대하지요. 그렇다면 최상현 군이 자백하려는 생각을 갖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상현 군은 우리 엄마는 달랐어요. 내가 진짜로 잘못하면 혼을 냈거든요. 라고 그가 어린 시절부터 엄마에게 교육받았던 내용을 함축해서 말하지요. 즉 엄마가 그에게 바르게 살아야 돼. 잘못했으면 정직하게 말하고 응분의 대가를 치를 수 있어야 돼. 란 교육을 시켰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최상현 군의 마음속엔 엄마의 메시지가 깊이 새겨져 있다는 뜻이 됩니다. 또한 엄마의 말 속엔 잘못했을 때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함을 담고 있습니다. 즉 최상현 군은 엄마의 잘못하면 부끄러움을 느끼고 용기를 가지고 정직하게 말하고 그 대가를 치를 수 있어야 해 란 것을 충실하게 따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들에게 일을 못하게 합니다. 이로 인해 자신이 법무부 장관이 못 될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아들의 앞길을 망칠까 하는 마음도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아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엄마가 평소에 자신에게 들려주었던 메시지와 현실의 메시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대 심리상담의 대가이자 인간중심 상담을 주장한 심리학자 칼 로저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인간은 본연의 나와 함께 타인에 의해 형성된 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서로 일치될 때 가장 바람직한 것이지요. 반대로 이것이 서로 다르면 심리적으로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상현 군은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나름 본연의 나와 타인에 의해 형성된 나가 서로 일치하는 삶을 살아왔으며 그러하기에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려고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인에 의해 형성된 나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엄마가 자수를 못하게 하므로 두 개의 나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엄마를 부정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왜냐하면 최상현 군은 자신의 본연의 나와 타인에 의해 형성된 나를 계속 일치시키는 것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에겐 그것이 옳다는 신념이 강하게 생긴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는 동복누이인 우영우를 찾아갑니다. 그때 최상현 군이 우영우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엄마는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들은 금수저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마약이건 음주운전이건 폭행이건 무슨 짓을 해도 다 빠져나가니까. 우리 엄마는 달랐어요. 내가 진짜로 잘못하면 혼을 냈거든요. 근데 정말로 이렇게 큰일이 생기니까 엄마도 그냥 똑같네요. 뉴스에 나오는 구린 부자들처럼 그렇게 하네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엄마 태수미는 아들이 재판을 받도록 합니다. 또한 최종적으론 자신도 법무부 장관 후보를 사퇴하지요. 이때 태수미는 이런 대사를 남깁니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직후 저는 제 아들의 라온을 해킹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자식을 잘못 키운 것도 모르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법무부 장관이 되고자 했습니다. 저는 오늘 법무부 장관 후보직을 내려놓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며 비록 부족한 아들이지만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어머니의 역할도 충실히 하겠습니다. 태수미가 말한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부끄러웠습니다로 보입니다. 그의 후보 사퇴는 정치적 혹은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계산도 있을 수 있지만 진심으로 자기 자신이 부끄럽다는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아들에게 특히 자신이 직접 키우지 못한 우영우에게 더욱 부끄러움을 느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막연한 죄책감이 아니라 자신의 부끄러움을 정직하게 느꼈던 것이지요. 아마도 아들 최상현 군은 엄마를 거부하지 않고 이전처럼 다시 잘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엄마의 배신적인 모습에 상처받는 시간이 짧고 엄마가 결국 바른 행동을 보여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녀는 법무부 장관을 잃는 대신 아들을 다시 얻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우영우는 태수미를 찾아가 태수미에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지요. 저는 흰고래 무리에 속한 랫불고래와 같습니다. 위턱에서 앞쪽으로 길게 나선형으로 뻗은 엄니가 있어서 웹불고래라고 부릅니다. 그 모습이 마치 유니콘이 이마에 난 뿔처럼 보입니다. 저는 그 웹불고래와 같습니다. 낯선 바다에서 낯선 흰고래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모두가 저와 다르니까 적응하기 쉽지 않고 저를 싫어하는 고래들도 많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게 제 삶이니까요. 제 삶은 이상하고 별나지만 가치 있고 아름답습니다. 자신은 이상하고 별나지만 가치 있고 아름답다란 자신의 정체성과 함께 타인들과 더불어 잘 살아가려는 삶의 자세를 표현한 것입니다. 매우 뭉클하면서도 진정한 성인으로서 다 컸구나 란 생각이 들더군요. 태수미 역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영우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최상현 군은 태수미 변호사님이 좋은 엄마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식이 잘못을 저지르면 제대로 혼을 내고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그런 어머니라고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엄마는 좋은 사람이라는 자식의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최상현 군은 상처 입을 겁니다. 그 상처는 무척 아프고 오랫동안 낫지 않아요. 저에게는 좋은 어머니가 아니었지만 최상현 군에게만큼은 좋은 엄마가 되어주세요. 정말 울컥하는 장면이었지요. 자신이 버린 딸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 좋은 엄마가 되어달란 이 말. 아무 말 못하는 태수미는 아마도 마음 깊이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의 문제로 내면엔 갈등이 있었고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려고 했었지만 딸이 그녀의 양심을 알아차리게 했고 회복하게 만든 것이지요. 청문회로 떠난 태수미를 뒤에서 바라보는 우영우. 그 장면을 볼 때 제 마음도 먹먹하더군요. 눈이 빨개지고 한동안 울먹이는 우영우의 모습. 자신이 엄마이되 엄마가 아닌 그녀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낀 것이지요. 그녀가 슬픔을 느낀다는 것은 그녀의 마음 빈자리엔 엄마의 자리가 남아있음을 나타낸 것이며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그녀가 이전엔 엄마란 존재를 이성적으로만 느꼈었는데 이젠 감정적으로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정에서 그녀의 내면이 더욱 성장하였음과 그 내면의 성장 수준이 이젠 심리적으로 건강한 어른 수준에 다다라 가고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 장면, 첫 회에 회전문을 돌 때 매우 고생했던 그녀가 이젠 스스로 회전문을 돌아 들어옵니다. 그리고 정규직이 되었을 때의 그 기분이 무엇인지 아침부터 내내 생각했었던 자신의 감정은 바로 뿌듯함이라는 것. 그것은 자신이 내적으로 많이 성장하였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비록 적응하기 힘들고 자신을 싫어하는 환경 속에서도 그들과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음과 그런 자신의 삶이 가치 있고 아름답다는 것에 대한 뿌듯함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더군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인 우영우가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들을 드라마를 통해 우리는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어디에선가 실제로 있을 것만 같은 우영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